네, 2025년 모의고사 1회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무슨 문제야? 상자 그림 비교 문제죠. 그렇죠? 왜 이렇게 안 써지지? 상자 그림 비교 문제입니다. 자, 두 집단이 나와서 비교하라는 문제. 이 두 집단에 대한 비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정답이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진짜 비교를 잘못한 경우. 남자가 원래 더 큰데 여자보다. 근데 여자가 더 크다. 자, 요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서 틀린 설명이 되는 경우. 자, 요런 경우는 이제 쉬운 편이죠. 그쵸? 다음 두 번째는 이 자료를 갖고 구할 수가 없는 경우, 알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근데 요 경우는 이제 어렵다고. 이게 알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이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은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요게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고 얘는 좀 쉬운 문제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번 같은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나머지 보기 3개를 그냥 최대한 잘 풀어내야 됩니다. 내가 확실히 맞는 거 3개를 찾아내. 그럼 당연히 나머지 하나가 뭐야? 틀린 경우죠. 그쵸?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잘 모르겠고 4번도 맞아. 그럼 정답 몇 번이야? 3번. 자, 요렇게 찍으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보기들을 제대로 푼다. 그러다 그런 다음에 이거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찍어 주시면 됩니다. 되죠? 자, 1번 같이 그냥 비교가 잘못된 경우는 내가 그냥 자료 보고 바로 찾으면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나머지 보기들을 똑바로 잘 푼다. 뭐 요렇게 해서 상자 그림이든 뭐 어떤 거든 어떤 자료든 비교하는 문제는 자 요렇게 풀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 성적이 높은 학생은 B에 있니? 지금 A랑 B 학과가 있는데 딱 봐도 B 학과 애들이 다 점수가 뭐해? A 학과 애들보다 점수가 높죠. 그쵸? 뭐 A 학과는 열등반이고 B 학과는 우등반인가 봐. 그쵸? 그래 갖고 B 학과 애들이 다 상자 그림이 다 위에 있어. 위쪽에 있어. 그쵸? B 학과에서 점수가 제일 낮은 애가 요거잖아. 이게 뭐라고? 이게 최소값이라고. 근데 그 값이 뭐에 A 학과에서 점수가 제일 높은 애 얘가 뭐야? 얘가 최대값이잖아. 그쵸? 이거랑 거의 같다고. 그쵸? B 학과의 꼴등이 A 학과 1등이랑 같은 이런 지금 자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높은 애 얘잖아. 그쵸? B 학과에서 가장 1등이네. 얘가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성적이 높은 학생은 무슨 학과에 있어? B 학과에 있다. 맞죠? 너무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문제. 다음 2번, 평균은 B 학과가 더 크니? 자, 원래는 상자 그림 갖고 상자 그림은 뭐야? 중앙값 1, 4분위수 요런 거 갖고 그리기 때문에 평균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가 없다고. 그쵸? 평균을 구할 수가 없다고.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우 예를 들어 상자 그림 어떤 거 하나는 요렇게 돼 있고 어떤 거는 뭐 예를 들어 뭐 요렇게 돼 있어. 자, 이런 경우에는 평균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여기에 엄청나게 뭐 높은 애들이 많이 몰려 있고 여기 너무 낮은 애들이 좀 있어 갖고 얘가 최대값은 얘가 더 높더라도 이 그룹이 더 평균이 낮을 수도 있다고.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상자 그림으로 평균을 비교할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자료는 어때? 이 자료는 A 학과 애들이 전부 다 성적이 낮고 A 학과에서 제일 점수 높은 애보다도 그애 한 명보다도 B 학과가 뭐해? 다 점수가 높다고. 그럼 당연히 평균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 B 학과가 크겠죠. 그쵸? 보다 같은 거 나오면 이거 지워주라고. 그래서 평균은 B 학과가 크다. 무슨 말이야? 맞는 말이 되죠. 되죠? 다시 일반적으로 상자 그림 갖고 평균 구하거나 비교하거나 할 수 없다고. 되죠. 근데 이 자료는 어떤 자료? 특이하잖아. 그렇죠? 특이하게 너무 값들이 다들 차이가 나 버린다고. B 학과에 있는 모든 애들이 A 학과보다 뭐에 성적이 좋다고. 그럼 당연히 평균 구했을 때도 뭐에 B 학과가 더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특수한 경우니까 원래 평균은 구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함정으로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B 학과가 더 크다 맞고. 다음 3번 건너뛰어서 일단 4번부터 할게요. 4번. 두 학과 모두 이상점이 없다. 자, 상자 그림에서 이상점은 뭘로 표시돼? 이렇게 생겼을 때 진짜 이 그 1.5 IQR보다 더 나가는 큰 값이나 아니면 더 작은 값이 있으면은 별표나 동그라미로 표시하게 되고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 불러? 이상치.
이상점. 그쵸? 영어로는 아웃라이어라 부르게 됩니다. 되죠? 자, 근데 요 둘 학과 둘 다 뭐가 없어? 동그라미나 별이 없잖아. 그쵸? 상자 그림에서. 그렇기 때문에 두 학과 모두 이상점이 없다. 맞는 말이죠. 되죠? 그렇게 해서 세 개가 다 모든 세 문장이 다 맞는 말이야. 그럼 정답 몇 번이야? 3 번이 된다고. 자, 요렇게 꼭 4 개의 보기가 나왔을 때 4개 다 풀 필요 없다고. 되죠? 그럼 3 번도 한번 풀어 볼게요. 3 번. 중앙값보다 성적이 낮은 학생 수는 A 학과가 더 많니? 그쵸? 상자 그림 요렇게 그려져 있어 지금. 뭐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그럼 중앙값보다 낮은 애들 이만큼이잖아. 여기가 딱 50% 되는 값이니까 중앙값보다 낮은 애들 이만큼인데 여기에 숫자를 알 수 있냐고. 여기에 데이터에 자료 개수를 알 수가 있습니까? 상자 그림으로? 알 수가 없다고. 되죠? 상자 그림은 그냥 전체 자료 갖고 중앙값 찾고 1/4분위수, 3/4분위수, 최소값, 최대값 찾아서 그냥 그린 것뿐이라고. 되죠? 여기 이 상자 그림만 보고 여기에 자료가 몇 개냐?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A 학과가 막 1000명일 수도 있고 B 학과는 10명일 수도 있는 거야. 그쵸? 이 그림만 봐서는 여기 문제에 각 학과별로 학생 수 몇 명을 조사했다. 자, 요런 말이 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이 상자 그림만 갖고는 뭘 할 수 없어? 자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학생 수는 누가 더 많냐? 이런 것 자체를 뭐 할 수가 없어?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쵸? 아예 구할 수가 없는 2번 경우죠.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시험 가기 전에 상자 그림 무조건 웬만하면 1번 문제로 나옵니다. 뭐 상자 그림 아니면은 뭐 줄기잎 그림이 나오겠지. 그쵸? 그럼 각 그림에서 무엇을 구할 수 있고, 그쵸? 그다음에 각 선들, 뭐 박스, 얘네들이 각 무슨 의미이고, 그다음에 어떤 통계량은 구할 수 없는가? 어떤 통계량은 구할 수 없는가? 자, 요런 것 정도는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뭐 시험장에 가면은 1번 문제 상자 그림 너무 쉽잖아. 그쵸? 그냥 보고 비교하거나 아니면 그냥 중앙값은 몇이다. 1/4분위수는 몇이다. 이렇게 쉽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요거 1번 문제, 2 번에 함정이 있다. 원래 평균 구할 수 없는데 지금 이 자료는 특수해 갖고 구할 수 있다. 되죠? 3 번 그다음에 데이터의 개수는 상자 그림으로 구할 수 없다. 자, 요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번 무슨 문제야? 정규 분포에 대한 문제죠. 그쵸? 표본으로 뽑았을 때 이 표본 평균이 뭘 따라? 정규 분포인 모집단에서 뽑았으니까 정규 분포 따를 거 아니야. 그쵸? 그렇게 해 갖고 각 표본 평균들의 확률이 요런 관계가 있을 때 그때 Y의 모표준 편차, 그쵸? 모표준 편차 값은 무엇이냐? 자, 요런 문제죠. 자, 그럼 이걸 이제 뭘로 바꿔야 돼? 표준화를 해 줘야죠. 그쵸?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지만 정규 분포 뭐 확률을 구하든 비교를 하든 할 수가 있다고. 되죠? 그럼 뭐 이거 바꾸는 거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자, 바엑스를 표준화하면 어떻게 돼? Z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고 아니네. 그전에 일단 바엑스가 뭘 따르는지부터 일단 구해 놔야죠. 바엑스는 뭘 따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그때의 평균은 뭐야? 모평균이랑 똑같고 분산이 뭘로 바뀌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고. 그쵸? 지금 n이 16이니까 16분의 시그마 제곱, 8의 제곱 요렇게 바뀌게 된다고. 되죠? 자, 그다음에 y의 표본 평균도 뭘 따라? 정규 모집단에서 뽑았으니까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그래서 모평균 75를 갖고 그다음에 분산 어떻게 돼? n분의 시그마 제곱하니까 시그마 제곱 나누기 n이 지금 25니까 25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되죠? 그럼 요걸 갖고 이제 표준화를 해 주자고. 되죠? 자, 그럼 요쪽 값 53에서 뭘 빼? 평균 한번 50 빼 주시고 뭘로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눠 줘야죠. 그쵸? 계산해 볼까? 16분의 64 나누면 몇이야? 4잖아. 그쵸? 4는 뭐야? 2의 제곱이네. 그럼 표준 편차가 몇이야? 표본 표준 편차가 2네. 그쵸?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2인 거죠. 그쵸? 자, 요렇게 계산해 주고 더하기 이번엔 y를 또 뭐 해 줘야 돼? 표준화해 줘야죠. 그럼 z로 바꾸고 69 빼기 몇? 75 나누기 자, 요거는 이제 구할 수가 없네. 시그마 때문에. 그쵸? 그럼 요거 이게 분산이니까 여기다 루트 씌운 놈이 표준 편차니까 표준 편차 뭐야? 5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쵸? 자, 요렇게 두 확률을 더했더니 뭐가 나왔어? 1이 나왔대. 자, 확률에서 1은 뭐에? 특이한 경우죠.
그쵸? 확률을 전체 다 더하면 그게 뭐야? 그때가 1 이잖아. 그래서 1은 약간 특이한 경우라고. 그래서 요 경우를 잘 생각해 봅시다 한번. 요 경우를. 자 이렇게 뭐가 있어? 표준 정규 분포가 있어. 표준 정규 분포가 있는데 첫 번째 값은 뭐야? 이거 2 분의 53 빼기 50 하면 3 이잖아. 2 분의 3. 1.5 보다 그쵸? 1.5 보다 작을 확률이라고. 그럼 요 넓이를 말하는 거네. 되죠? 자 그다음 밑에 경우는 뭐야? 밑에 경우도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어떤 값이 있어. 그쵸? 어떤 값이 있는데 그 여기 계산하면 위에 계산 몇이야? -6 이고 표준 편차는 당연히 플러스니까 이 전체 값이 뭐야?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럼 0 보다 좀 더 아래쪽 왼쪽에다가 요렇게 해서 구해서 이 값보다 뭐 확률? 작을 확률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라색 친 요 두 확률을 뭐 해 봤더니 둘이 더해 봤더니 1 전체 확률이 나왔답니다. 그쵸? 그럼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라고 내가 해석을 해 줘야 돼. 무슨 의미라고? 아 지금 여기 칠한 요 보라색 빼고 나머지 부분 안 칠한 부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거를 다 더하면은 확률이 1일 거 아니야. 그쵸? 내가 칠한 부분이랑 안 칠한 부분까지 다 더해 주면은 이게 뭐야? 확률 밀도 함수니까 얘도 전체 넓이가 몇이야? 1이 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요 부분을 요걸로 뭐 했더니 칠해 줬더니 1이 나왔다는 소리잖아. 그쵸?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안 칠한 부분의 넓이랑 내가 요 두 번째 확률값 갖고 여기 칠한 부분의 넓이가 둘이 뭐 하다는 소리야? 같다는 소리죠. 그쵸. 두 넓이가 같으니까 둘이 더했을 때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더했을 때 확률값이 뭐가 나와? 1이 나왔을 거 아니야. 되죠? 그럼 얘랑 같으니까 이 넓이랑 지금 뭐 펜이 색깔이 없네. 파란색. 오케이. 얘 넓이랑 이 넓이가 같으니까 여기는 뭐야? 이 부분 안 칠한 부분은 표준 정규 분포가 1.5 보다 뭐 확률? 클 확률이라고. 그쵸? 그 부분이랑 어떤 값이 있는데 그쵸. 어떤 값 요런 값이 있는데 이 값보다 뭐 확률? 작을 확률이 같다는 소리잖아. 그쵸? 그럼 여기는 값이 몇이란 소리야? 여기는 값이 몇이라는 소리야? -1.5란 소리죠. 그쵸? 1.5 보다 클 확률이랑 어떤 값보다 작을 확률이 같다면은 표준 정규 분포는 뭐 0에 대해 대칭이니까 그쵸? 0에 대해서 요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로 대칭 넘어가게 되면 뭐가 돼? -1.5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기 모르는 이 시그마가 포함된 요 미지수의 식값 이 값이 뭐라고? -1.5 야 된다고. 되죠? 그래서 요거랑 1.5랑 같다 해 갖고 풀면은 뭐가 남겠어 마지막에? 시그마만 남겠죠. 그쵸? 그렇게 해서 뭐 여기 열심히 이렇게 풀었는데 뭐 풀어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시그마는 20이 나오게 된답니다. 되죠? 여기가 -6 이니까 -6이니까 밑에가 몇이야 돼? 4 야죠. 그쵸? 4 -4분의 6 해야지 -1.5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5 분의 몇? 20 해야지 -1.5 나올 거 아니야. 되죠? 그래서 시그마는 20이다. 어쨌든 뭐 요 뒤에 계산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어차피 뭐 그냥 단순히 덧셈 뭐 뺄셈 곱셈 뭐 이런 거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중요한 건 뭐야? 두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을 둘이 뭐 해 줬더니 더해 줬더니 1이 나왔대. 그쵸?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고. 그쵸? 그거를 뭘로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표준 정규 분포에 뭐 그래프 그려 봐 갖고 아 그거에 대한 의미는 여기 값이 이제 좌우 대칭돼 갖고 요쪽 마이너스로 가 준다. 그쵸? 그래서 이 값이 이 값에다 뭐 한 거? 마이너스 붙인 값이랑 같다. 자 요런 식으로 뭐 해 줘야 돼?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 그쵸? 정규 분포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야? 정규 분포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얘를 뭐 하고 표준화해 주고 그럼 뭐가 돼? 표준 정규분포가 되잖아. 그쵸? 그럼 얘를 뭐 해 주고 그래프 그려서 그쵸? 이 그래프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해석해서 식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요 문제가 너무너무 뭐더라 뭔가 풀기가 어렵고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몰랐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규분포 단원을 한 번만 더 정규분포에 나오는 문제들 한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를 한번 다시 한 번 더 풀면서 그래프, 표준 정규분포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되죠? 자 요렇게 해서 2번 마치겠습니다.
네, 3번 다중회귀 분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 고르면. 자, 원래 보통 9급에서는 다중회귀 분석까지는 안 나왔는데 요즘 들어 최근 들어서 다중회귀 분석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 진짜 깊게 들어가면은 너무너무 어렵다고. 실제 뭐 통계학과에서는 진짜 회귀 분석만 가지고도 막 한 학기 1년 동안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중회귀 분석을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분들께서는 1번 분산 분석표 채우기. 그쵸. 다중회귀 분석도 회귀 분석이니까 뒤에 뭐가 나와? 분산 분석표 나와서 모형 유의성 검증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요 분산 분석표 채우기랑 그다음에 다중이기 분석 결과를 알려줄 겁니다. 결과가 나온 표를 보고 요거 갖고 해석하기. 그렇죠. x1의 뭐 개수가 1.2면은 x1이 한 단위 증가하면은 y도 1.2 단위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 그다음에 3번 다중회귀 분석에 대한 개념 부분인데 개념 부분은 한 요 정도까지만 준비하시면 된다고. 그쵸. 이것보다 더 어렵게 나오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이제 실제로 이제 이 시험을 보는 수험생분들 중에서 여기보다 더 깊게 나오면은 풀 수 있는 수험생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그건 진짜 회귀 분석을 아예 따로 공부해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너무 준비가 너무 많이 하는 거고 준비를 너무 과하게 하는 거고 요 정도까지만 정리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된다고. 되죠.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은 뭐야? 설명 변수가 2개 이상인 겁니다. 그죠? 1 개일 때는 단순 회귀 분석이고 설명 변수가 베타 제로 더하기 베타 1 x1 더하기 베타 2 x2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해 갖고 설명 변수가 2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라고. 되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기억. 설명 변수가 추가되면은 원래 x2까지만 있었는데 x3, 뭐 x4 이런 거를 더 추가하면은 결정계수 있죠. R제곱. 얘는 항상 증가하니. 그쵸? 자, 통계학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뭐냐면은 자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아무리 쓸모없는 자료더라도 있으면은 어딘가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자료는 많을수록 더 좋아지는 거야. 되죠? 100명 조사하는 것보다 당연히 200명 조사하는 게 더 좋은 거고 아무리 뭐 쓸데기 없는 값이더라도 물론 그거를 분석하는 데 뭐 비용과 시간이 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자료가 많을수록 좋은 거라고.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중회귀 분석에서는 설명 변수가 더 늘어났어. 그럼 자료가 더 뭐 한 거야? 더 추가된 거잖아. 그쵸? 설명 변수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결정 계수는 뭐야? 이 모형이 얼마나 잘 설명하는가에 대한 설명력이잖아. 그쵸? 그래서 결정 계수도 뭐 아니면 늘어납니다. 자, 설명 변수가 늘어났다는 건 뭐야? 좋은 거잖아. 자료가 늘어난 거니까 정말 좋은 거라고. 그다음에 설명력 뭐야? 좋은 값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은 또 당연히 뭐해? 증가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자료를 사람들이 뭐 하겠어? 계속 많이 집어넣겠죠. 그러면 너무 모형이 복잡해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설명 변수는 넣지 말라는 의미에서 뭐가 나왔어? 수정 결정 계수라는 것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죠? 결정 계수는 뭐야? 자료를 여기다가 설명 변수를 추가했는데 설명력이 별로 안 올라. 그렇죠. 결정 계수가 별로 안 올라. 그럼 쓸데기 없는 자료잖아. 그럼 오히려 수정 결정 계수는 뭐해? 줄어들게 이렇게 뭐더라 만들어진 그런 통계량입니다.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원래 설명 변수가 추가되면은 설명 결정 계수가 늘어나는 게 당연한데 근데 여기 문제는 뭐야? 항상 증가하니. 무조건 증가하니. 자, 요런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의심을 해 봐야 된다고. 되죠. 자, x1, x2만으로 예를 들어 설명력이 결정 계수가 이미 1 이야. 자, 근데 결정 계수는 어디가 끝이야? 1이 끝이잖아. 그쵸? 1이 끝이잖아. 그럼 여기다가 x3를 뭐해? 추가하더라도 1보다 더 커질 수는 있어 없어? 없다고. 왜냐면 결정 계수는 0부터 1까지만 갖는 값이기 때문에 1보다 더 커질 수는 없다고. 그쵸? 이미 1이면은 설명 변수를 뭐 하더라도 추가하더라도 증가가 안 하게 된다고. 같아질 수는 있죠. 그대로 1이 유지되니까 같아질 수는 있는데 무조건 증가하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틀린 말이라고. 되죠? 자, 이런 건 틀린 말이야. 설명 변수가 추가됐어.
그랬더니 결정계수가 줄어든다. 이건 당연히 틀린 말입니다. 왜? 결정계수는 설명 변수가 더 늘어나면 자료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설명력, 결정계수가 당연히 뭐에 늘어나게 된다고. 근데 설명 변수가 추가되면은 그럼 결정계수는 무조건 증가하냐? 요것도 틀린 말이라고. 왜? 어떤 경우가 있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또는 이 자료가 그쵸. 이 회귀 분석에서 요 설명 변수가 Y랑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진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설명 변수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에? 설명 변수가 그대로 유지되겠죠. 그렇죠. 설명력이라는 거는 이 모형이 얼마나 Y 값을 잘 예측하냐 이런 의미인데 만약에 정말 쓰잘데기 없는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료가 추가됐어. 그러면 설명력이 늘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문장이 맞는 말이야? 결론적으로 설명 변수가 설명 변수가 추가되면은 결정 계수는 그대로이거나 늘어납니다. 자, 요게 맞는 문장이라고. 되죠? 그래서 줄어든다? 틀린 말. 무조건 늘어난다도 틀린 말. 같거나 늘어난다. 자, 요게 맞는 문장이 됩니다. 되죠? 그다음에 이런 결정계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야? 수정 결정계수라고. 그쵸? 얘도 어쨌든 뭐야? 결정계수니까 얘도 뭐야? 설명력을 뜻하는데 얘는 뭐야? 너무 변수가 많아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변수가 추가되더라도 너무 이놈이 너무 쓰잘데기가 없어. 별로 그렇게 설명력을 늘리지 않아. 그럼 오히려 뭐해? 설명 변수를 추가하더라도 결정계수가 줄어들게 만들어져 있다고. 되죠. 그래서 이 설명문서 집어넣었더니 오히려 수정 결정 개수가 떨어져. 그럼 이 변수 뭐 해야 돼? 빼야죠. 그쵸. 넣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요런 식으로 판단할 때 쓰게 됩니다. 되죠. 다음 니은 다중 공선성이라는 게 있어. 그쵸. 다중 공선성은 설명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발생한다. 맞죠. 그쵸. 다중 공선성이란 게 뭐냐면은 원래 다중 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이 뭐냐면은 설명 변수끼리는 설명 변수끼리는 독립이다가 있습니다. 왜? x1 갖고 y 설명하고 x2 갖고 y를 설명해야 되는데 얘네 둘끼리 독립이 아니고 얘네 둘끼리 뭔가 영향을 끼쳐. 그럼 x2가 y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x1도 설명하게 된다고. 되죠? 만약에 x1이 있고 x2는 뭐야? 2x1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어. 그쵸? 그거 갖고 이제 y를 추정하기로 했어. 그쵸? 그러면은 이 x2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그냥 x1만 쓰고 여기다 뭐 하면 돼? 3배 해 갖고 계산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이 x1이 되는 아무튼 x1과 x2가 무슨 관계가 있으면은 그때는 x2 값을 굳이 이 회귀 분석에다가 집어넣을 의미가 없게 된다고. 되죠? 그런 식으로 이것도 뭐 무슨 말이야? 이것도 약간 좀 쓰잘데기 없는 변수 x끼리 좀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좀 변수를 더 줄일 수 있잖아. 그쵸? x2를 x1 갖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그럼 x2라는 자료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고. x1 갖고 다 설명하면 된다고. 그쵸? 회귀 분석에서는 변수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적어야지 이 모형을 더 쉽게, 더 간편하게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 변수끼리 뭐에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를 뭐라 불러? 다중 공선성 문제라 그래.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게 되면은 y를 온전히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어. 왜? 요 x2가 요 x2가 x1에도 영향을 끼치거든. 그러면 x2만으로 x2가 하나 증가할 때 y는 뭐 3개 증가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x2가 x1을 증가시켜서 요 x1이 또 y를 증가시킨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온전히 x2만으로 y가 증가했다. 자,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다중 회귀 분석의 기본 가정이 뭐야? 설명 변수끼리 각각 독립인 설명 변수들만 사용해야 된다고. 되죠. 근데 물론 실제로는 모든 설명 변수끼리 독립일 수가 없죠. 그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서로서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모든 설명 변수가 독립일 수는 없다고. 그쵸? 근데 대신에 서로 상관관계가 좀 작으면 여기에 끼치는 영향이 좀 미비하면은 그냥 두 설명 변수 갖다가 쓴다고. 되죠. 근데 얘네 둘이 너무 상관관계가 너무 높아. 그래서 다중 공선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하나의 변수를 뭐 없애거나 아니면 이 두 변수를 합쳐 갖고 새로운 변수 뭐 C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분석하거나 실제로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되죠. 그래서 요 니은 문장 맞는 문장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디귿. 다중 공선성을 판단해야 돼. 내가 이 자료 갖고 지금 이 모형에 다중 공선성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때는 뭘 이용해? VIF, 여기 밑에 적혀 있죠. 분산 확대 인자를 사용합니다. 되죠? 자, 수정 결정 계수는 얘 갖고 뭘 판단하는 거야? 모형의 설명력을 판단하는 겁니다.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다중 공선성이라는 건 뭐야? 이 Y는 관심 없고 X끼리 관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고 싶은 거야. 되죠? 그거는 누구 갖고 판단해? 분산 확대 인자 VIF 갖고 판단한다고. 그래서 얘가 뭐 5 이상이다, 10 이상이면은 다시 뭐 모형을 재검토한다, 다시 설명 변수들을 다시 재검토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문장이다. 자, 요렇게 갖고 뭐 해야 돼? 결정 계수, 수정 결정 계수. 그다음 뭐해? 다중 공선성. 그다음에 VIF 분산 확대 인자. 자, 여기까지는 역대 공무원 시험에 나온 단어들이기 때문에 자, 얘네들의 특징 그냥 요 정도,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정도는 그냥 기억하고 시험에 가면은 충분히 요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갖고 구급 준비하다 보면 다중 회귀 분석, 약간 다중 회귀 분석 뭐야? 회귀 분석에서도 제일 끝단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공부가 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 회귀 분석 문제가 많지도 않아. 그렇죠. 잘 내지도 않아.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는 너무 당황하고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지금 이제 시험 들어가기 이제 뭐 한 달 전, 지금 2달 전일 텐데 이번 기회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만큼만 기억하고 시험장에 가 주시면 좋을 것 같다 해 갖고 요 3번 문제를 출제하였습니다. 네, 4번 확률 문제죠. 그쵸. 확률 문제는 뭐 잘 던질 때 해 갖고 요 앞에가 분모 부분이고 요 뒤에 진짜 우리가 알고 싶은 실제 사건을 뭐에 분자 부분에 적어주면 되죠. 되죠. 자,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주사위 한 개를 던져. 그럼 주사위는 뭐 아닌 뭐가 나와? 1부터 6이 나올 거 아니야. 그쵸? 그다음에 동전을 몇 개 던져? 3개 던진대. 그쵸? 동전을 3개 던지는데 던지면은 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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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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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뭐 이런 식의 경우들이 나와 주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뒤에 경우를 보니까 나오는 주사위 눈의 수와 그쵸? 요 숫자와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 요게 둘이 뭐 한 경우 같을 확률을 구해 보랍니다. 되죠? 자, 그럼 이제 경우를 나눠 봐야 돼. 그쵸? 동전이 앞면이 몇 개 나올 수가 있어? 3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주사위는 몇이 나와야 돼? 3이 나와 줘야죠.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3개 동전을 던지니까 앞면이 2개 나오고 주사위에 눈이 뭐가 나와? 2가 나오는 경우, 앞면이 1개 나오고 주사위 눈이 1 나오는 경우. 자, 이렇게 3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 말고는 없죠. 그렇죠. 이거 말고 없다는 게 중요해. 왜냐? 주사위 눈이 4가 나왔어. 근데 동전은 3 개밖에 안 던지니까 주사위 눈이 4가 나오면서 앞면이 4개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확률 문제, 경우의 수 문제는 모든 경우를 일단 빠짐없이 잘 찾는 게 중요하다. 됐죠? 자, 그럼 각각의 확률을 구하면은 동전 3개 던지는데 앞면이 3개 나오는 경우의 확률 어떻게 구해? 3C3 곱하기 앞면 3번 나오세요. 자, 요렇게 구하죠. 그쵸? 자, 다음 곱하기 주사위가 3이 나오는 경우는 뭐야? 6분의 1이잖아. 그쵸? 앞면이 3번 나오고 주사위가 3 나와야 되니까 두 확률을 뭐 해줘? 곱해 줘야죠. 되죠? 자, 그럼 또 밑에 경우도 구해 보면은 동전을 3개 던지는데 앞면이 2개 나올 확률 어떻게 구해? 이거 뭐야?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3C 곱하기 앞면 2번 2분의 1이죠. 그쵸? 왜 3분의 1을 썼어? 앞면 2번 나와 주시고 뒷면 1번 나와 주세요. 자, 요렇게 확률을 쓸 수가 있다고. 그쵸. 자, 요렇게 확률이 안 써지시는 분들은 이항분포 부분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곱하기 주사위가 2 나올 확률 6분의 1. 자, 밑에도 똑같이 하면은 3C1 곱하기 2분의 1의 1승 곱하기 2분의 1의 2승 곱하기 6분의 1. 자, 요렇게 계산이 되죠.
되죠? 자, 앞면이 3개 나오면서 주사위가 3 나오는 경우랑 앞면이 2개 나오면서 주사위가 2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 절대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절대 함께 일어날 수가 없는 경우라고. 그럼 각 확률들을 뭐 해줘? 더해 줘야죠. 그쵸? 동시에 일어나면 확률 뭐하고? 곱하고. 같이 안 일어나면 확률 뭐 해야 돼? 더해 줘야죠.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요거들은 뭐 해 주면 돼? 계산만 해 주면 되죠. 그럼 다 어차피 2분의 1에 다 3승이잖아. 그쵸? 거기에 다 뭘 곱해? 6분의 1을 곱하네. 그럼 다 48분의겠네. 6, 8에 48이니까. 되죠? 그럼 3C3은 1이고 3C2는 3이고 3C1은 3이니까 요걸 계산하면 몇이야? 48분의 7.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문제였다고. 되죠? 그래서 뭐 이거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고 이 내가 문제에 나와 있는 상황을 뭐 해야 돼? 경우를 빠짐없이 잘 분류해서 적어내는 게 필요하죠. 그쵸? 만약에 문제 쓰다가 요거 하나 빠뜨렸어 봐. 그럼 정답이 아예 달라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항상 뭐 생각을 하면서 '내가 혹시 뭐 빠뜨린 게 없을까?' 자, 요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은 확률 뭐 그렇게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진 않는다고. 뭐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쵸. 근데 나오더라도 어렵게 출제되지 않으니까 '빠뜨리지 않고 잘 쓴다.' 자, 요런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5번 보면 어때? 풀고 싶어? 일단 풀기 싫어. 어떻습니까? 그걸 일단 판단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를 받으면은 당연히 쉬운 문제들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복잡한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내가 이거를 지금 순번대로 순차적으로 번호 순대로 풀 것인가? 어렵더라도 한번 끄적일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런 문제 나오면은 바로 제끼고 바로 다음 6 번으로 넘어갈 것인가? 자, 요런 판단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런 전략들을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되죠? 그래서 5번 문제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딱 봐도 뭔가 좀 약간 복잡해 보이고 그렇잖아. 난생 처음 보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넘기고 6 번부터 다시 풀다가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푸는 그런 문제가 돼야 된다고.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라면서 자, 5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 gx인데 fx는 요렇게 생겼대. 0부터 4까지 이렇게 감소하다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확률 밀도 함수로 생겼대. 되죠? 자, 그럴 때 모든 x에 대하여 이 수식이 성립한다면 어떤 상수값 이런 수식이 성립한다면 k는 무엇이겠는가? 자, 요런 문제죠. 그쵸? 자, 그러면 나는 fx는 알죠. 지금 이렇게 함수가 그려져 있으니까. 근데 뭘 몰라? gx를 모른다고. 그쵸? 그래서 gx를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1번 뭐 할 수 있어? gx를 그려서 푼다. 자, gx 어떻게 그려? 자, gx는 이렇게 이항시키면 gx는 뭐야? k-fx잖아. 그쵸? 어떤 k값 숫자에서 fx 값을 뭐 하면 돼? 빼주면 된다고. 그래서 gx 그리라면 그릴 수 있죠. 그쵸? 자, f0일 때 값이 몇이야? 2분의 1이잖아. 자, 그럼 g0일 때 값은 뭐야? k 빼기 2분의 1일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k 빼기 2분의 1부터 출발해 갖고 점점 fx 값이 어떻게 돼? 줄어들잖아. 내가 빼주는 놈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럼 오히려 gx는 뭐 하겠어? 늘어나겠죠. 그쵸? 2일 때까지 값이 늘어날 거라고. 자, 그러다가 2부터 4까지는 fx 값이 어떻게 돼? 그대로 유지되죠. 그럼 gx 값도 k에서 fx를 빼는 건데 이 빼는 값이 유지되니까 그대로 요렇게 유지될 겁니다. 언제까지? 4까지. 되죠? 자, 그럼 요 밑에 있는 요 함수 밑에 있는 이 넓이가 얘도 뭐야? gx도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 넓이가 몇이다? 1이다 이용해서 요 k를 뭐 해주면 돼? 찾아주면 되겠죠. 되죠? 자, 일단은 뭐 이거 지금 설명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오각형이죠. 그쵸? 1, 2, 3, 4 오각형이네. 그럼 이거 넓이 어떻게 구해? 이렇게 큰 뭐 사각형에서 요 삼각형 넓이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요 사각형, 엄청 큰 요 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해? 가로가 4, 세로가 몇이야? 모르잖아, 그거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세로를 또 뭐 해줘야 돼? 구해줘야죠. 자, 세로는 뭐야? G4의 값이잖아. 그쵸? X에다가 4 대입했을 때의
4 대입했을 때의 G값이라고. 그럼 요 식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K 빼기 F4 요렇게 되죠. 그럼 F4 값을 구해야 되네. 여기서 4 넣었을 때의 요 값을 구해 줘야 된다고. 근데 문제에 지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그럼 여기를 A라고 한다면은 요 A 값도 뭐 해 줘야 돼? 내가 계산해 줘야죠. 자, 그러기 때문에 매우 이 길 GX를 그래서 푼다 길로 가면은 너무너무 귀찮은 문제라고. 근데 이미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풀겠습니다. 자, 얘도 fx도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 넓이가 몇이야? 1이죠.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해? 삼각형 더하기 요렇게 사각형으로 구하면 되겠네. 되죠? 자, 그럼 요 위에 있는 이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요 가로가 몇이야? 2죠. 0부터 2까지니까 2 곱하기 세로는 뭐야? 2분의 1 빼기 a일 거라고. 자, 더하기 요 밑에 있는 사각형은 뭐야? 가로가 4고 세로가 뭐야? 그걸 a 값으로 하기로 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걸 계산했더니 1이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2분의 1 빼기 a 더하기 4a는 1이니까 a는 요렇게 하면 3a고 2분의 1 넘어가면 여기 2분의 1이니까 a는 6분의 1이 될 겁니다. 아, 오케이. F4의 값 몇이라고? F4의 값 지금 6분의 1인 거 내가 구했어. 되죠? 그래서 요 높이를 뭐라고 쓸 수 있어? K 빼기 6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요 사각형의 넓이는 뭐야? 4 곱하기 K 빼기 6분의 1이고 빼기 요 삼각형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가로가 몇이야? 0부터 2까지니까 2 곱하기 세로 요만큼이 뭐야? 자, 여기가 높이가 몇이었다고? K 빼기 6분의 1이었다고. 여기서 K 빼기 2분의 1 요만큼 뭐 한 거야? 빼준 값이겠죠. K 빼기 6분의 1 빼기 K 빼기 2분의 1 한 값이라고. 되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여기 계산하면은 4K 빼기 6분의 4고 그쵸? 요렇게는 약분되고 K 빼기 K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 플러스 2분의 1 되고 6분의 1 빼니까 6분의 3에서 6분의 1 빼니까 6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빼기 6분의 2가 될 거예요. 되죠? 맞나? 맞는지를 모르겠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렇게 계산한 값이 몇이어야 된다고? 1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4K 빼기 6분의 4 빼기 6분의 2 하면 몇이야? 6분의 6이니까 1은 1이 돼야 된다고. 넘어가. 1 넘어가. 그럼 2잖아. 그쵸? 그럼 4K는 2야 되니까 점점 구석으로 가네. 쓸 공간이 없어 갖고. 자, K는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다 해서 정답 몇 번? 1번 고르면 되는 문제라고. 어떻습니까? 이거 1분 안에 절대 못 풀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계산도 귀찮고 여기서 또 여기 값 A 값 찾아야 되고 여기 이거 넓이는 1이다 해 갖고 또 이것도 계산해 줘야 되고. 그쵸. 뭐 실제로 뭐 차분하게 뭐 시간을 뭐 한 10분 이렇게 주고 풀라 그러면은 뭐 누구든 충분히 푸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 이거 빨리 풀어야 되잖아. 그죠? 빨리 풀거나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뭐 해야 돼? 문제를 안 풀어야 된다고 오히려. 그냥 찍고 가는 게 더 낫다고.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원래는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 자, 이렇게 풀면은 너무 오래 걸리고 실제로 제가 이 문제를 냈을 때도 이렇게 풀라고 안 냈겠지. 그쵸? 이런 너무 그 단순 계산이잖아. 아, 단순 계산을 넘어서 너무 귀찮은 계산이잖아. 그쵸? 그럼 요런 문제는 공무원 시험에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에 요렇게 풀라고 낸 건 아니고 대신에 요즘에는 좀 계산을 좀 하는 문제들이 좀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 문제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계산은 좀 해 주셔야 돼. 뭐 충분히 뭐 빨리 실수하지 않고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근데 그걸 아무리 계산 문제가 늘어났다고 해도 너무나도 풀이가 너무나도 길어지는 약간 좀 더러운 문제다. 되죠?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여기 밑에 있는 답지대로 푸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야. fx 더하기 gx가 k래. 되죠? 그럼 양변에 인테그랄을 취하는 거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4까지. 왜? 얘네가 확률 밀도 함수니까 얘네를 0부터 4까지 모아주면 척분해주면 1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간단해지잖아, 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변을 적분해 줍니다. 되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 0부터 4까지 fx dx 더하기 0부터 4까지 gx dx. 자, 이렇게 쪼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얘도 인테그랄도 결국 뭐야? 넓이의 합이잖아.
그쵸? 합이라고 얘도. 그렇기 때문에 fx, gx 더해서 다 더하시나. fx만 따로 다 더하고 gx만 따로 다 더해서 나중에 다시 더하나. 어차피 똑같다고. 그죠? 이게 적분의 성질이야. 이렇게 되고. 자, 요쪽은 적분하면 어떻게 돼? 요 k는 그냥 상수잖아. 그쵸? 그냥 상수기 때문에 적분하면은 kx 요렇게 될 겁니다. kx 미분하면 x 없어지고 k만 남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0부터 4까지. 0 대입해봤자 0이고 4 대입하면은 4k가 될 거고. 되죠? 자, 얘 뭐야? 확률 밀도 함수잖아. fx가 확률 밀도 함수인데 0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의 넓이 구해보라는 문제죠. 구해보란 말이잖아. 그쵸? 넓이 구하면 어떻게 돼? 1이 될 거 아니야. 확률 밀도 함수니까. 되죠? 다음에 gx도 뭐야? gx도 y의 확률 밀도 함수인데 y도 0부터 4까지잖아. 그쵸? 0부터 4까지 모든 구간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해 보세요 하면 얘도 뭐가 돼? 1이 될 거 아니야. 되죠? 그래서 요 식이 나와주죠. 결국 아까 마지막에 풀었던 식 4k는 뭐가 돼? 2가 되고 따라서 k는 뭐야?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1번이다. 자, 원래는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없더라도 원래는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되죠? 근데 요 확률 밀도 함수가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fx만 왜 그래프가 나와 있지? 그럼 gx도 그려야 되나? 자, 요런 의문이 들게 되면서 그럼 점점 이제 뭐 해야 돼?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 이제 미궁에 빠지게 된다고. 풀다 보면은 여기서 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렇게 막힐 수도 있다고. 되죠?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쵸? 뭐 그래서 푸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복잡한 문제는 공무원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쵸?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런 문제 처음 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은 뭐야?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면은 그죠? 확률 함수가 나오면은 기본적인 생각이 뭐야? 확률의 합은 1이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죠. 그쵸? 이걸 이용해서 미지수를 찾고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잖아. 그쵸? 확률의 합은 1이다라는 그 식을 이용해서 그럼 얘를 어떻게 확률의 합으로 만들 수 있지? 얘는 연속형 확률 변수니까 뭐 하면 돼? 적분해 주면 되겠구나. 그쵸?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쪼개고 요렇게 푸는 거. 요렇게 적분으로 양변에 이렇게 적분 취하는 거 물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풀지 않았기 때문에.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푸는 것도 있구나.'를 이번 모의고사에서 한번 봐주시고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야? 확률 밀도 함수든 확률 분포표든 확률 뭐 질량 함수든 나왔을 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야? 확률의 합은 1이다를 이용해서 푼다. 문제. 웬만한 대부분의 문제는. 되죠? 이게 제일 중요한 생각이고 자, 이런 식으로 양변에 적분해도 되는구나. 자, 요런 기술도 있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뭐 당장은 뭐 이런 문제가 뭐 당장 뭐 구급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그냥 이렇게 푸는 기술도 있구나 하고 한번 봐 주시면 되고 이 문제에서 주는 교훈 뭐야? 1번 뭐야? 복잡해 보이면은 문제가 뭐 해야 돼? 제껴라. 그냥 안 풀어도 됩니다. 한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찍을 수도 있지. 문제 풀다 보면은. 그쵸? 제끼고 뒤에 번호부터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애부터 일단 다 풀어라. 그러고 시간이 남았을 때 도전해 봐라. 되죠. 다음 2번 확률의 합은 뭐다? 1 이다. 다음 3번 내가 문제를 풀다가 이거 너무너무 뭐해? 너무너무 복잡하고 이 뒤에도 계산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거기서 멈춰라.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다. 되죠. 근데 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계산을 너무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를 너무 많이 갔어. 이미 시간을 여기서 벌써 이미 한 2-3분 써 버렸어.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그때는 끝까지 풀어라. 되죠. 근데 한 이렇게 계산하고 GX 그래프 그려보고 '아 이거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하겠는데.'라는 생각이 30초 만에 들었어. 되죠. 그럼 멈추고 다르게 풀 생각을 찾아보고 다르게 풀 방법이 도저히 떠오르지가 않아. 그럴 수도 있죠. 그쵸. 그때는 다시 1 번으로 넘어가서 뭐 해야 돼? 그냥 제껴라. 다른 문제, 다른 과목에 더 쉬운 부분, 더 확실한 부분 실수하지 않게 오히려 그런 문제들을 오히려 검토하고 얘 틀려봤자 몇 점이야? 총 100 점에서 1점 까입니다. 그쵸. 1점 까인다 해도 나머지 문제들을 다 맞추면은 시험에서 뭐 떨어질 리는 없으니까. 그쵸. 전략을 잘 세우셔서 어떤 문제를 풀고 어떤 문제를 풀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는 끝까지 풀지 않을까. 자, 이런 전략을 좀 세워 놓으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쵸. 그렇게 전략을 스스로 상상해 보고 내 시험장에서 '어떻게 풀까?' 자,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하시고 시험장에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요렇게도 풀 수 있다.'라는 걸 그냥 한번 보여 드리려고
뭐 이렇게 풀면 쉽잖아. 그쵸?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낸 문제였다. 당연히 어려운 문제고 당연히 못 푸시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으로 낸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요 5 번을 틀렸더라도 너무 뭐 낙담하거나 '내가 시험 준비 너무 안 한 거 아닌가?' 자 요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부러 제가 섞어 놓은 문제다. 함정이 아니라 일부러 고난이도로 섞어 놓은 문제다. 자 요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